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센초보를 위한 기술사 학습 방법 다섯 번째 서브노트 정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브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서브노트 정리 유형을 보자면 첫 번째, 이게 대표적일 겁니다. 수기 작성하는 방법. 보통은 수첩이나 그다음 노트 등에다가 이 토픽에 대한 정의, 구성도, 기술 요소, 그 차별화 전략에 해당하는 방향성이랑 재원, 그다음에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수기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장점과 더불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토픽에 대해서 토픽을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수기 작성을 해놓고 이를 계속 돌리면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토픽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노트를 정리를 할 때 노트 두께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두께가 이게 맞죠? 두께인가요? 두께인가요? 노트 크기라고 하죠. 크기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기 작성을 할 때는 제가 했던 방식은 수기 작성 전략으로 보게 되면 토픽을 뽑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3회다. 123회 토픽을 뽑는데 내가 지금 공부한 지 조금 됐거나 아니면 안 됐다. 그 둘 중에도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핵심 토픽만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 200개를 뽑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고 차별화되게 정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110회 정도 때, 110회 시험 때에 제가 165개 토픽을 이렇게 정리했고, 실제 여기서 한 12개인가가 시험에 났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나올지 몰라서 그냥 남들만큼 공부를 했더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기 작성을 하려면 그 특정한 핵심 토픽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거나 아니면 그 이 정의 구성도 기술 요소 차별화 전략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문서에다 정리하는 부분인데 엑셀이나 이제 워드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그 하나의 토픽이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능 점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기능 점수를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정의가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기능 점수의 유형이 나오게 구성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 법적 근거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은 이제 유형, 산출 절차, 산출 프로세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정 개수,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실제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픽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능 점수 같은 경우는 기능 점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FP가 FP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FP의
유형에 대해서 정규나 간이법에 대한 방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에서 산출 프로세스, 이게 보통 유범경, 데트, 보보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통 그 산출 프로세서에서는 보통 FP 산정하고 이윤 추가하고 직접 경기 해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시험 나왔던 거는 이제 보존개수가 2018년도인가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연, 성다보, 그래서 규모, 연계 다양성, 성능, 그리고 다중 사이트 운영성, 보안에 대한 부분이 보존개수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에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부분을 이제 보통 멤버스 단위나 아니면 FP 단위로 하는데, 실제로 그 발주 프로세스에서는 FP 단위로 거의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는 꼭 가져가야 될 토픽이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정리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꼭 정리를 하실 때 구글링을 해서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점은, 이렇게 정리했을 때 장점은 일단 정리가 빠릅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나 학원 모의고사나 기출 등에서 추출해서 하면 되니까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출력이 필요하고, 출력을 안 했을 경우 태블릿으로 많이 보는데, 저도 태블릿으로 봤던 부분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서 보통 저도 출력을 해서 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이 부분은 메모 어플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노트, 에버노트, 노션, 일단 제가 다 사용을 다 해봤는데, 일단 저는 에버노트를 씁니다. 에버노트를 쓰는 이유는 원래 자료가 다 에버노트에 있어서입니다. 보통 저는 원노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노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노트를 사용했을 때는 도메인별로 토픽을 정리 가능하고 이를 카테고라이징하기 편합니다. 에버노트는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에버노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기술사 강의할 부분도 조금 같이 넣어놨는데요. 에버노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해서 지금 학원들 모의고사들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차 분류를 노트북으로 만들고 그 분류 안에 지금까지 모든 토픽들을 넣어놓고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썼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출이나 모의고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캡처를 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들도 이제 캡처를 해서 좋은 답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버노트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식과 달리 이제 서브 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 방식을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기부터 해서 수기, 워드, 엑셀, 그다음에 원노트, 에버노트, 노션 이런 부분을 다 썼습니다. 근데 돌아온 부분은 지금은 암기장은 엑셀을 기반으로 하고 암기장은 엑셀 그리고 노트는 전체 풀자료 전체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는 부분은 에버노트 그리고 서브노트는 워드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드로 만들어진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에는 제가 지금 넣어놓지를 않았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제 서브노트를 한번 공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학원을 다니시면 그 선배 기술사들의 그 서브노트를 아마 가지고 공유를 할 것입니다. 이 공유한 것 중에서 자신하고 맞는 것을 일단 선택하십시오. 그 후에 그 문서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데이트를 하시는 부분은 최근 3년치 모의고사와 그리고 지금이면 한 100회 때부터겠네요. 100부터 122회까지 기출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올드 토픽들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69회부터 정리를 했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공부를 단기간에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서 학습을 하면 보통 시험에서 학습한 것 중에 한 20개 이상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는 토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지 응용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단기간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서브노트 만드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